자, 오늘은 편의점 도시락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아주 유명한 제품이죠. 해자 도시락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 어떤 얘기 담고 있는지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에 사랑을 받았던 해자 도시락이 재출시가 됐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니 비슷한 시리즈 본 것 같은데 그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해자라는 요 의미와 그리고 도시락을 결합을 해서 새로운 상품들이 나왔던 거고요. 2014년에 사랑받았던 이 제품은 이번이 재출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오리지널이 다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고요. 겉으로만 봐도 상당히 좀 정말 해자로운 돈가스의 두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주자가 맞아요. 돌아온 등심 돈가스고요. 이 제품이 2014년 당시에 한 달 만에 40만 개가 팔려 나가면서 엄청난 좀 인기를 받았고요. 해자롭다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 게 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고 유통업계에서 많이 주목했던 사례인데, 자, 요게 이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4년 그대로의 해자 도시락이 다시 돌아왔다. 역시 뉴트로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뉴트로라고 하면 레트로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게 될 때 나오는 한 갈래입니다. 그래서 과거 시점의 어떤 것을 현 시점에 재해석하는 이런 부분들이 뉴트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과거에 있는 거 재출시하면 그냥 뉴트로입니다. 왜냐하면 현 시점에 맞춰서 일단 다시 출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뉴트로로 봐야 됩니다. 아니면 정말 예전에 어떤 코드를 사용을 해서 정말 신선한 무언가를 다시 만들어 놨다고 해도 이런 것도 뉴트로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봐도 괜찮고 좀 복잡하게 봐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이런 뉴트로가 유통업계에서 혹은 우리가 트렌드 측면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유통업계에서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형태가 되고 있어요. 과거에 해봤던 방식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결과를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이미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다, 즉 리스크 관리가 쉽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소비자 관점에서 본다면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2014년에 나왔던 이런 부분이니까 2014년에 접했던 소비자들은 상당히 또 반갑고, 그리고 또 기억이 날 거예요. 그 당시의 이야기들이. 이런 부분들, 즉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좀 용이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뉴트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뉴트로뿐만 아니라 뭐 레트로 코드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레트로와 뉴트로는 뭐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겠으나 어느 정도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모두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해자 도시락 역시 2014년에 인기를 얻었지만 현 시점에서 다시 출시됐기 때문에 요거는 뉴트로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14년에 인기를 얻었던 해자 도시락이 다시 돌아온 이 부분,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에도 가성비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가성비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경제 상황들이 이제 고물가다 아니면 외식비 상승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성비를 생각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뷔페식 식당이 다시 인기를 얻고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런 영향이거든요. 뷔페식 식당이 무조건 싸다라는 건 아니지만 가성비 측면에서는 괜찮다라는 측면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성비라는 단어를 지금 우리가 정의를 할 때는 무조건 싸다라는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말 저렴하면 가성비가 좋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기준들을 여러 가지 따져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뷔페 식당을 가게 되면 사실 아주 저렴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따져보면, 즉 외식 물가라던가 밖에서 내가 사 먹는 거 이런 거 등등 계산해보면 나쁘지 않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측면으로 비교를 하면서 가성비라는 단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비싸다, 무조건 싸다 뭐 이런 느낌의 상황이 아니고 여러 가지 소비에 대한 부분들과 내용들을 따져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더 낫구나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좀 더 합리적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오버하면 체크 슈머라는 트렌드하고도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체크 슈머라는 건 성분을 꼼꼼히 따지거나 아니면 가격에 대한 이런 이유들을 꼼꼼히 따지는 이런 추세를 말하거든요. 조금 오버하면 그렇게 연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 중요한 건 가성비가 과거처럼 그냥 무조건 싸다고 성립되는 건 아니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돌아온 해자 도시락 이야기로 또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유통업체나 아니면 유통업체가 아니더라도 기업의 움직임은 늘 이유가 있겠죠. 그런 이유들을 찾아보신다면, 네, 요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커리어나 아니면 우리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요. 꼭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좀 어려우시면 제 책이나 제 유튜브 참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조금 더 좋은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